뛰어난 항해술과 날렵한 배로 중세 유럽 바다를 누볐던 바이킹의 땅 덴마크. 그 흔적을 찾아갔던 지난 여정을 뒤로하고 오늘은 행복한 덴마크를 만나러 가는데요. 삶을 즐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 그 동화 같은 풍경으로 지금 떠납니다. 북유럽의 덴마크는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의 마법 같은 이야기가 탄생한 이 땅은 또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배경이 된 나라이기도 한데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덴마크로의 이번 여정은 햄릿성이 있는 헬싱웨르를 시작으로 몬스클린트를 거쳐 안데르센의 고향 오덴세로 향합니다. 헬싱웨르는 챈란섬 북동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 웨레순 해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중세시대에 이 해협을 통과하는 통행세가 도입되면서 이후 도시는 크게 번영을 누렸는데요. 그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크롬보르 성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건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 덕분입니다. 주인공 햄릿이 살았던 엘시노어 성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지금 보시면 햄릿의 한 장면을 크롬보르 성에서 직접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writing this to you. It's a little something. 매년 여름 이 성에선 셰익스피어 축제와 함께 연극 햄릿이 공연되고 있어 문학 순례자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I see the portrait of Shakespeare here. That's right. Shakespeare has made our castle very famous. Right. Shakespeare wrote the play Hamlet. But he was not the first writer to write about Hamlet. It is based on an ancient Danish legend about Amleth without the H.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은 복수를 주제로 한 덴마크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뼈대는 덴마크에 오랫동안 전해져 온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으로 재탄생한 햄릿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크롬보르 성. 작품 속에서 생생하게 묘사된 이곳은 햄릿의 어머니인 여왕의 방입니다. 비극이 시작되는 장소죠. Hamlet, you will not murder me. You cry this out. Polonius is here. He's calling for the guards. And I say, a rat? It shall die. I pull out my sword and I stab the king through the tapestry. But the problem is that it's not the king. It's father of Ophelia. Yes. 여기서 햄릿은 그의 사랑하는 연인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죽이고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햄릿은 명대사를 남기는데요. 지금 이곳은 햄릿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인 To be or not to be가 연기될 장소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햄릿.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결국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스와 펜싱 시합을 하게 된 햄릿은 레어티스와 왕을 죽이게 됩니다. The point of the sword was poison. Venom, do thy work.
하지만 햄릿 자신도 부상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곳에서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이 완성됩니다. It's silence. 햄릿 성에서 또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햄릿을 보게 되니까 너무 현장감이 좋고요. 감격이 2배로 더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이제 저의 판타지 여행은 햄릿의 크롬보르 성을 떠나 상상 속의 풍경을 찾아갑니다. 덴마크 남동쪽에 위치한 해안절경 몬스클린트와 스테온스클린트입니다. 먼저 헬싱웨르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약 2시간을 달려 몬스클린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해안가에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지 그 기대와 설렘이 제 발길을 재촉합니다. 네, 지금 바로 이곳이 덴마크에서 지대가 가장 높다고 하는 약 145m로 몬스클린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몬스 절벽입니다. 지금 저기 약간 하얗게 보이는 곳이 몬스 절벽인데요. 와, 뻥 뚫린 게 마음이 너무 시원합니다. 저기 옆으로 가면 몬스클린트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계단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야, 넓습니다. 와. 계단을 내려오니 그제야 절벽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좋네요. 와, 입에선 연신 감탄사만 쏟아집니다. 해안을 따라 하얀 절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돌이고 이게 저 위에서 떨어져 나온 하얀 석회암 같아요. 오, 굉장히 물르고 잘 깨집니다. 진짜 그 옛날에 우리 교실에서도 분필같이 그림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바다 생물들이 퇴적돼 만들어진 석회암입니다. 빙하기 때 빙하가 바다에서 이 석회암층을 밀어내 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위에 보이는 곳이 몬스 절벽의 가장 높은 점 145m라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도 가장 높은 점이라고 하는데요. 덴마크가 얼마나 평평한 나라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Till heaven is within our touch. So take it now and raise it up. You want it, it's the sweetest cup. All that you've been fighting for. 그런데 이 근처엔 하얀 절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테온스클린트입니다. 이곳엔 약 6,500만 년 전 지구와 충돌한 운석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지구의 비밀을 간직한 또 하나의 판타지입니다. Singing as we raise you up, raise you
저는 다시 무지개를 보며 길을 떠납니다. 이 땅의 역사와 자연이 영감을 준 세기의 이야기꾼 안데르센을 만나러 말이죠. 휜섬에 위치한 섬의 중심 도시인 오덴세는 북유럽 최고 신 오딘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는데요. 과거 오딘의 성지로 신성시됐던 도시는 지금은 안데르센의 고향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이곳 오덴세에 오면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인데 바로 안데르센 생가죠.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아, 안데르센의 실제 사진이네요. 현대 아동문학의 기반을 닦은 창작 동화의 대가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입니다. 박물관 한켠에는 안데르센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노란 집이 바로 안데르센 생가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도 박물관이랑 이렇게 유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집이. 네, 바로 여기가 1805년에 안데르센이 태어난 방이라고 합니다. 안데르센은 이곳에서 구두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이 작고 허름한 곳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곳은 안데르센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길러준 곳이자 그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준 공간입니다. 안데르센의 고향인 이 도시엔 그를 기리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절을 재현해 놓은 마을인데요. Hello. 퓨넨 빌리지라 불리는 이곳은 18세기와 안데르센이 살던 19세기 이곳 휜섬의 전통 가옥과 마을을 복원해 당시 시대상을 체험할 수 있게 꾸며놓은 곳이죠. 아, 네, 진짜 실제로 18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거라 굉장히 신기하고요. 특히 이런 마차를 보니까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안데르센 동화 속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가 탄 마차가 마을의 한 소장농 집으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그곳 마당에선 빨래가 한창입니다. Så også skal du passe på, at det ikke, hvor meget det sprøjter. Lige slå lidt og stille først. 마치 부모님께 꾸중 듣고서 화가 난 안데르센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털을 뭉치고 있습니다. 장난감 공을 만드는 것인데요. 비눗물에 적신 양털을 동글동글하게 뭉치는데요. 만드는 것 자체도 놀이네요. Until it gets a little fat. Okay. Yeah. Stick together. Alright. Thank you. Thank you. 정말 딱딱한 공이 됐습니다. I've been rolling for about 2 minutes. I don't know. It's my first time as well. So Yeah. I don't know. Can we compare? Yours is a lot bigger. Yeah, it is. Nice. Lucky you. Hay bố từ phước. Đấy. 이곳에선 모두들 손으로 쉴 새 없이 공을 돌립니다. 마을엔 5개의 농장이 있었는데요. 집안은 1800년대의 집 내부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꾸며놔 주인이 잠깐 집을 비운 것 같았습니다.
집 주방에선 또 다른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주 재료가 호밀빵과 돼지고기 기름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우선 돼지고기 기름을 조그맣게 썰어 장작불에 데운 냄비에 넣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이 녹는데요. 바로 라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드는 19세기 가난한 가정에서 버터 대용으로 먹었던 거죠. 돼지고기 기름을 녹인 후 다시 실온에 굳혀서 만듭니다. 이게 완전히 다 굳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겉에 것만 일단 떠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I think you should just you take the border. 네, 오케이. 라드는 과거 덴마크에서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 때 많이 쓰였다는데요. So spread. Yeah, spread. Okay. Just like a butter. Okay. If you like. I think I would. Then it's a lot of. 빵에 라드를 펴 바르고 볶은 돼지고기를 올립니다. Bon appetit. Yeah, bon appetit. 과연 어떤 맛일까요? 돼지고기는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과자처럼 크리스피. 위에는 버터 같아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돼지고기 향 이런 게 좀 나긴 합니다. Okay. Very cheap, and they always had it. And they always had it ready. If strangers come and there's somebody, kids come, they are hungry, they were always ready with this lard and a bread. Okay. Yeah, they nice. could serve to anyone, anytime. 한가하고 평화로운 휴넨 빌리지. 이곳 자체가 동화 속 마을입니다.